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블랙이 있었죠? 예, 블랙이 있었지만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역시 소개해드린 대로, 예고해드린 대로 제 옆에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대호입니다. 예, 라이브로 보니까 또 네. 새롭네요. 오늘 너무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감사하다는 말씀은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요. 예, 마지막에 끝나고 라이브는 나서 좋은데 이거 옷을 좀 제가 긴장해가지고 지금 네, 우리 김대호 PD가 생각보다 이렇게 네. 약간 좀 이렇게 허당이에요. 네, 김대호 PD 요즘에 네. 현장 계속 계시죠? 네네. 한남동에 지금 거의 매일 계시더라고요. 한밤중에, 그것도 오밤중에 새벽까지. 그게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예, 오늘 밤에 올 것 같다. 아하, 4시쯤에 올 것 같다. 4시쯤에 올 것 같다. 경찰이. 예, 그래서 4시까지 기다렸더니 5시쯤 올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또 안 오니까 내일 올 것 같다. 내일 올 것 같다. 내일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지금 철야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조금 아침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뉴스 소식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소식이 왔던가요? 1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찰 버스 차량 4대, 기동대 차량 3대, 미니버스 차량 2대였거든요. 그리고 네. 화장실 차량 1대. 1월 11일 오전 기준으로는 경찰 기동대 버스 차량 7대, 그리고 미니버스 3대, 작전계 정보계 차량 1대, 화장실 1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 차량이 지금 많이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지난 이제 금요일 날은 뭐 한 5대 정도 있었는데 어제 조금 더 들어왔고 오늘은 더 많이 들어왔고. 엊그제랑 어제까지 해봐야 한 10대 가까운 정도였는데 네. 오늘은 총 31대입니다. 31대. 예. 오, 31대면은 경찰 병력이 지금 집결을 하기 시작했네요. 네. 일단 특이 사항으로는 기동대 차량이 거의 10대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경찰 병력이 지금 집결을 했다. 경찰 버스가 30대 가량 왔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군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이라고 써 있는 기동대 차량이 있는데 그게 8대 정도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광수대 차량인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찰 쪽에 알아보니까 광수대 차량이 아니고 광역 기동대 차량이라고 광역 합니다. 기동대. 예. 네, 평상시에는 이제 정해진 권역별마다 순찰 업무를 위주하고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임무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광역 기동대 차량이 8대가 지금 추가되어 있고요. KP 차량도 4대 정도 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계 작전 차량이 4대 정도 와 있고요. KP 차량은 지휘차죠. 그렇습니까? 네. 지휘 차량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만 지휘 차량으로 보이고 특수 차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만 일단 경찰이 장비와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네요. 그래서 이제 집회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이 온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도 지우 씨가 가 있는데 일단 경찰 배치 인력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인원수를 중점으로 두기에는 교체 인원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경찰 현장 근무 인력 중점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원래는 여성분들도 이렇게 교대로 하시다가 지금은 현재 거의 키 180 이상 정도 되는 건실한 분들과 그리고 조금 나이층이 있으신 경력이 좀 돼 보이시는 분들 위주로 현장 배치가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경찰들이.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밤에는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되면 화요일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오늘 지금 들어왔다면 월요일은 어렵고 화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 분위기는 지금 어쨌거나 무르익었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째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현장에?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4일 정도. 네네. 야. 그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한 번씩 갔다 뛰어 갔다가 어. 요걸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우리 강지호 PD가 있고 밤에는 우리 대우 씨가 계시고 네.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네, 저녁부터 이제 아침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거 좀 고생한다, 수고한다라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먼저 본 우리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영상 아까 본 것이 예, 주변에 우리 그 버스 난방 버스 세워놓은 곳이었어요, 그죠? 네, 난방 버스 세워놓은 곳에서 뭐 쫓겨나는 분위기였어. 왜 쫓겨난 거야? 아, 이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민주진영으로 갔는데 이제 저쪽 편인 줄 알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사실 그 안에 이제 한 번씩은 들어가긴 하는데 자주 안 들어갑니다. 특히 난방버스는 더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난방버스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또 방송을 하겠다고 난방버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비춰주고 하기에는 거기에서 이제 너무 고생하셔서 이렇게 골아 떨어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불렀다고 해서 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저는 제 차에서 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더 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 보여드리려고 마지막에 사진 그렇게 영상을 넣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난방버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그 난방버스 후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난방버스가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 그리고 솔직히 좀 아이고 이렇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됐는데, 그래도 도움이 됐다니까 참 다행스럽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라이브로 함께 인사드리러 왔고요. 네, 그래서 라이브로 왔구나. 감사 메시지는 오늘 준비한 내용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MBC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이준석 군입니다. 이준석. 아니 이준석 이 친구가 그동안 좀 조용했어요. 네. 사실 뭐 본인이 거기서 나설 뭐 계제도 아닌데 네. 뭐 좀 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렇다가 좀 다시 찌그러진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꿍꿍이가 좀 있나 보죠? 지금 개혁신당 허은하 당대표 관련해갖고 지금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딱 눈에 보이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 보시는 포인트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홍준표하고 이준석하고 뭔가 수상한 기류가 있다. 차기 정권을 놓고 뭔가 딜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야, 얘들이 뭔가 딜을 한다고요? 아이고, 야, 대단하네. 그게 지금 현재 허은하 당대표와 싸우면서 이슈를 튀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허은하하고 왜 싸워요, 근데? 그 허은하를 내쫓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전부터 그러고 싶어 했고요. 오. 좀 오래됐는데 그걸 묵혀놓고 있다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터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 허은하를 내쫓고 싶었지만 뭐 참고 있었다가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다. 그래서 내쫓는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기류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점이 아니라 여당 분위기는 좀 다른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건가요? 네, 좀 양상이 다릅니다. 자, 권영세 의원이 갑자기 내란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할 테니까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좀 미뤄라. 체포하지 마라. 이런 희한한 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 뭔 소리야 이거 갑자기? 뭔 개소리야 이거?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지연 전략에 가까워서 지연 전략이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보기보다는 지금 요때 공개되었었던 텔레그램 내용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아주 내용이 재밌습니다. 뭐 지금 뭐 권영세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분위기가 뭐 특검이 이게 가서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의문스러울 정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지연 전략인 것 같다라고 싶은데,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 메시지가 중요하다 말씀이 있죠. 이 사진 말씀하시나 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사진. 자, 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부분, 네, 하얀색으로 예, 점선이 쳐진 이 부분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논의하면 어떨지. 오, 이게 무슨 얘기죠? 간단하게 한 줄 정리하자면 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 특검은 싫고 받기 싫고 음, 야 6당이 함께한 것도 방안도 받기 싫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의견을 안건을 내보겠다라고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란 특검을 받는 대신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중단을 전제로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지금 텔레그램 방에 공유가 된 건데 아, 여기서 생각 중입니다라고 답변을 올리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가 내세우는 그 내란 특검은 사실 말이 안 되니까 네. 그 민주당 쪽에 내란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체포영장을 중단해 달라. 아, 일종의 딜을 친다. 윤석열을 살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내란 특검 받을게. 요 얘기를 하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연 전략이다. 그렇죠. 이러나 라고, 저러나 지연 전략인 거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협상하지 않으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여당 내에서의 좀 해석은 좀 다르게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네. 영장 체포 집행을 정지해도 내란 특검을 받으면 결국에는 윤 씨 일가는 다 잡혀갑니다. 글쎄 그거는 뭐 결국엔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 미룬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하수인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면 체면은 지켜주겠대 주되 결국엔 잡아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국 탄핵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탄핵 소추도 2월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감옥은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잡혀가나 2월 말에 잡혀가나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그 차인데 그러면 그 한 달 사이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꿍꿍이를 꾼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은 대통령 지키기에 앞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기들 지금 포지션 챙기기 바쁘다.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영장 체포 집행을 중단을 요청을 전제하로 내란 특검을 받으면 결국 내란 특검 받으면은 윤실관 끌려나온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윤석열의 체면만 조금 챙겨주는 척 하면서 그 국힘당이 정치적 실리를 챙기겠다. 네. 명분을 내주는 대신에 뭐 이런 식의 뭐 생각인 모양이군요. 근데 이때 비슷하게 또 이슈가 되었던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가요? 네. 권성동의 사과입니다. 사실 좀 뜬금없긴 했어요. 이게 지난번에 권영세가 사과한다고 했을 때 사과를 막은 게 권성동이고 그래서 실제로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본인은 또 직접 기자들 앞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이러니한 점인데요. 진짜 그랬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출범하기 전에 사과를 하겠다.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사과를 하겠다라고 알려지자마자 저기 사무실부터 온갖 테러를 다 당했거든요. 그랬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예. 그래서 말렸었던 건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사과를 할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뭔가 계산을 때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 기류에서는 정해졌다. 아, 버리는 걸로, 윤석열 버리는 걸로. 그쪽 방향으로 기류가 정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버리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데, 아, 이제 드디어. 그래서 사과를 굽고 말리다가 아, 본인이 사과를 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이하네. 네. 예.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지금 다음을 놓고 지금 또 뭔가 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또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이준석, 홍준표? 그렇습니다. 어허. 지금 이 전체적을 상황을 정리하자면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대선판을 준비하고 있더라. 아, 야. 네, 민주당이 무슨 빠르네. 대선판 준비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는 계속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야말로 진짜 대선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
아닌 척 하지만 아하.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나요? 홍준표가 다음 대선의 주 플레이어는 이준석, 홍준표 이 뭐야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 홍준표, 메시지 강간 역시 홍준표다. 어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은 우파 차세대 주자다. 근데 이제 뭐 오. 언론에서는 차기 주자가 아니라 차세대 주자로 표현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다다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해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서로가 서로를 띄워주는 그렇죠. 뭐 차기든 차차기든 서로 띄워주고 있는 그런 셈이네요. 분위기 기묘하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다음 장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이 여론조사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달 전쯤에 아마 장영진 TV에서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저 국민의힘 우파 측에서는 김문수를 밀라고 할 것이다. 그때 이제 아무도 안 믿으셨거든요. 네, 그랬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김문수를 밀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김문수가 지금 지지율 1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김문수 지지율 1위가 나온 여론조사 지금 3개인가 돼요. 물론 이제 뭐 퍼센트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 극우 파시즘이 강할수록 저 김문수 장관을 이렇게 지지하는 성향이 있긴 한데요. 아직 저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럼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썼는지 약간 명태균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뭐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다만 저 여론조사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왜 저걸 누가 저거 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안에서는 다음 차기를 누구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그 싸움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국힘당의 뭐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쪽을 밀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조금 소외된 사람들이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지들끼리도 꿍짝꿍짝해서 뭔가 거기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대충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지금 보이진 않는데 김문수를 제외하고도 몇몇이 지금 자기들만의 판을 짜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누군가 특정해서 특정인이 밀고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거기에 동조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지금 튀어나온 건데 왜 튀어나왔냐? 이게 참 재밌는 점이 있다.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대선 주자로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이렇게 등등 그래도 센 사람이 많은데 그걸 실제로 제치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의문을 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대선 내내 입방아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제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력한 후보들을 한 번에 다 제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등장하는 사람, 홍준표, 이준석, 나경원, 오세훈까지 한 방에 날아가네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몇 안 되네. 김문수, 한동훈 뭐 이 정도 되네요. 한덕수 이쯤 되나? 윤상현도 날아가니까 남는 사람이 없네. 아, 일거에 다 날아가는군요. 갑자기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그 수사 보고서가 새 나오는 이유도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작전들이 나오니까 본인들도 본인들만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아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야, 이거 참.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윤석열을 보내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자기들 딴에 열심히 지금 주판을 퉁기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서워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주가가 국민의힘 내에서 뛰어오르고 있는 정광훈. 야, 지금 정광훈과 홍준표 시장이 관계가 안 좋기로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서로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또 지금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자리 자기도 혹시 그 자리를 빈 자리를 자기가 혹시 좀 얻어먹을 자리가 없나 이걸 노리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이미 비위를 맞추고 뭐 같이 하기에는 너무 사이가 안 좋고 그기로 유명하고 그런 와중에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네. 홍준표와 이준석 둘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준석이 당에서 당원권 정지돼서 쫓겨났을 때 복당에 들어왔던 게 홍준표 때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홍준표가 쫓겨났을 때 복당을 도와줬던 게 이준석 때입니다. 그랬죠. 둘이 아주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아, 그러네. 일단 사이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서로 뭐 말을 좀 험하게 주고받긴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 사람들이네. 네. 야, 그 참 그러면 기묘하네요. 그리고 이건 뭐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그 명태균 게이트에 있어서 홍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이 거론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연관관계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친밀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아, 그래서 이들 사이에 뭔가 지금 커넥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네. 왜 홍준표와 이준석 둘일까? 그러니까요. 둘 다 한물 간 사람들인데. 박물관은 그렇지. 이거는 뭐 세간의 평가가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사진장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뭘 밀고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광훈인가요? 네, 정광훈 목사 측도 그렇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가장 가깝다고 불리는 그라운드 C 유튜브 채널.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많이 보이는 신남성현대 등 2030층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못 찾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젊은 애들은 무조건 내려와라. 무조건 출연시키고 무조건 함께 하면 잘해줘라. 그리고 재미있든 재미없든 무조건 들어가서 호응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그게 지금 여당 내에서 밀고 있는 거. 정확하게 여당이라기보다는 지금 극우 파시즘에 가까운 사람들 밀고 있는. 야, 그래서 젊은 남성들을 위주로. 왜냐면 젊은 여성들은 왜 민주당 쪽에 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남성들이라도 최대한 많이 일단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 측에서도 본인 막 교회 막 나오는 사람들 해갖고 오늘 보니까 막 인터뷰 막 준비 열심히 제작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이미 많으실 거라고 느끼는데요. 여기에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가 자체가 나이가 너무 연로하신 분들. 그렇죠. 오죽했으면 틀딱이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 원초적인 고민이 지금은 그렇다 한들 10년 후, 20년 후에 광화문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거다. 당장 5년 뒤만 해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세가 한참 위축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를 더 걱정할 거고 10년 뒤는 앞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필사적으로 아하.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신남성현대와 배인규 대표와 홍준표 시장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더라고요. 네, 안 좋고. 예, 홍준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이기도 네. 하죠. 실제로 여당 내에서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은 뭐 여당 내에서 조금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아스팔트 유튜버는 아스팔트 유튜버로 보는 경향이 커요. 정광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방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우를 해주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당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유튜버로 좀 취급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스팔트에 불과한 사람들이 국힘당 당내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거, 발언권을 가지는 게 영 맞득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윤이랑 홍이랑 대선 후보 경쟁 구도 때도 윤 쪽 편을 들었던 것도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저 옆에 지금 그라운드 C 같은 채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선 때에도 홍준표는 할아버지다. 신념도 약한 것 같고 뭐 그런 거 막 그런 비판을 좀 많이 했었었거든요. 요 관계는 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그냥 유튜버는 유튜버다. 이렇게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나 젊은 층들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본인이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세력을 더군다나 20대 네. 혹은 30대 젊은 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당 내에 남아 있는 청년 측 뭐 김재섭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친한동계로 유명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또 손잡기도 조금 거시기 하니 현재로서는 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이라 그러면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한동훈 맞아. 안 그래도 뭐 네. 배신자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실은 홍준표였으니까요. 그렇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홍준표라고 하면 머리가 뒤집어지고 아무튼 그런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던 것도 있고 현재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네. 현실적으로 국힘당의 주류 세력이 배척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다. 네. 두 사람이 또 손을 잡는다면 나름의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기는 있고. 네. 이게 뭐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갈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봐요. 이미 보이더라고요. 어렵게 개혁신당을 창당해냈는데 흡수하는 방향으로는 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운영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당장요. 예. 네, 왜냐면 운영하다가 다음번에는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면 흡수하는 방향도 아마 생각하는 게 정치일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약간 이중대 형태로 가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들과 모두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걸리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허난가요, 그게? 그게 허은하 대표. 아, 그래서 지금 내쫓겠다. 야, 이거 참 네. 자기들끼리 물고 물리네요. 물론 이제 이준석 씨의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앙금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요? 원래는 당대표의 자기가 원하는 사무국장이 됐어야 됐거든요. 허은하가 된 것부터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허은하가 추천한 사무국장도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추천한 사람들 서로 챙기는 사람들 경질하고 원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서로 필요할 때가 되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동의가 필요한데 유일하게 자꾸 걸리는 한 사람이 허은하 대표인 거죠.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홍준표는 어떻게 한대요? 국힘당에서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니 거기서 나올 정도의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하고의 관계는 그러면은 이중대에 걸쳐 있는 걸로 해서 따로 또 같이 이런 식으로 간다. 뭐 이렇게 현재로서는 보이는 건가? 뭐 합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서로 구축하겠죠. 왜냐면은 이준석도 대선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강훈 당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 필요하다. 힘을 합칠 필요는 있다는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지금 국힘당이 사실상 전광훈 당이에요. 전광훈이 당 대표나 다름없고 전광훈이 가자는 방향으로만 끌려가요. 솔직히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실은 배경을 따지면 전광훈이에요. 계엄령이라는 얘기를 가장 본격적으로 가장 꺼리낌 없이 떠들었던 게 사실 전광훈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박근혜 보고 계엄령 하라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다시는 여자 뭐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나 봐라. 이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사실상 지금 전광훈이 뜻하는 대로 국힘당이 흘러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리될 거라고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내에서도 지금 다들 자기 먹거리 찾고 있느라 사실상 윤 지키기에는 지금 그렇게 큰 관심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걸 보고 있는 거.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와중에 윤상현은 매일 집회에 참가해서 이야기하는라고 나오는 것 같지만 관저 안으로 매일 왔다 갔다 들어가면서 윤통을 만나고 있죠. 홍준표는 그럼 왜 그러면은 윤석열을 그렇게 싸고 돌았대? 결과적으로 다 정광훈한테 갈 걸. 묵은 거야? 걔도 그럼 뭐 실수한 거 뭐 계산상의 착오인가요? 자기 편을 끌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안 된 건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동안에 홍준표가 윤석열을 그렇게 싸고 돌고 뭐 뒷받침을 해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건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뭐 착오였나? 아 참. 아무튼 그래서 서로 띄워주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재미있을 겁니다. 야, 다 따로 놀 거예요. 근데 다 따로 어떻게든 뭐 하나 이슈 메이킹 해보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할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체포가 진행되는 순간 그 메이킹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체포는 이제 거의 임박한 거잖아요. 지금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력이 지금 추가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오늘 밤 사이에도 또 추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내일쯤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시간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 추가 병력 그 윤석열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뭐 지금의 이합 집사는 다 처음부터 다시야. 필요가 없어, 솔직히.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오전에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차량이 남고 어떠한 차량이 빠졌는지 그러한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저는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네. 아니면 월요일 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추가 병력이 막 들어와야 정상이야. 근데 지금 추가 병력이 아직 들어왔다는 얘기가 딱히 없는 걸 보면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차량이 한 10대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보는데 10대가 아니라 30대 정도 들어와야 돼. 네.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상황이 다른데 일단 내일 새벽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아이고 이게 시간을 끄나 몰라. 근데 지금 만약에 오늘 지나서 내일 한다 그러면은 이따 가서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동대 차량들이랑 광역 기동대 차량들이 안 빠진 상태면은 더 이상 기동대 차량은 별로 안 들어올 것 같고요. 네. 따로 체포조 차량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상태에서. 봉고차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봉고차나 이제 소형 버스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전이 시작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빨리 이제 또 라이브 마치면 또 가봐야죠. 야, 이 바쁘시겠네요. 아니요, 빨리 끝나서 다 같이 빨리 끝나서 진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러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조만간 우리 장영진 TV가 30만 돌파할 것 같은데 네. 30만 돌파하는 시점과 윤석열 잡혀가는 시점이 딱 맞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 지금 계엄 불면 증후군이라 해갖고 계엄 이후로부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만 그런가 했거든요. 보니까 다들 중간에 새벽에 한 번씩 잠이 깼다 하면 유튜브 들어가지고 잡혀갔나? 이러고. 어떻게 됐나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이 에.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한 달이야?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가. 네. 아니 이번 같은 경우 한 명 더 있죠.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똑바로 안 하니까 지난번에 1월 3일 날 제대로 털고 들어갔으면은 이 사달이 안 났지. 지금 좀 우리 기쁘게 지내고 있었죠. 아무튼 이제는 좀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사실 내일 새벽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내일 새벽에는 좀 털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지금 제 목표가 그겁니다. 기동대 차량 이렇게 수십 대가 삐용삐용 사이렌 딱 켜고 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갔는데 기동대 차량이 막 오고 있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바로 우리 이제 라이브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대 4대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2열 정도 좀 맞춰갖고 멋있게 그냥 한 번에 확 오면 와버리면 얼마나 좋아. 예. 주말이라고 일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아주 그러니까. 오늘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좀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날씨 풀리면 또 좀 오겠죠. 이분 뉴스가 운영하고 있는 난방버스 지금 어디 주차하고 있어요? 볼보 빌딩 앞에. 볼보 빌딩. 네네 앞에. 거기서 조금 뒤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토요일 날 집회 때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참가 인원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광화문에서 넘어온 분들도 있어서 공간을 좀 뒤에까지 연락 와 한다 해가지고 차를 잠깐 빼가지고 옆에 대기해 놓고 있다가 이제 아예 좀 공간을 넓혀가지고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한 대밖에 운영을 할 비용이 많지 않았어서 후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황 기자라는 유튜버 분께서 같이 하고 싶다 해갖고 이렇게 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고 원래 제가 주말쯤 예상해갖고 한 대를 더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그 공간 자리 자체가 경찰분들 협조도 그렇고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현장에서 한번 나눠봤는데
한번 필요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딱 적당한 것 같고 주최 측에도 또 자리에 협조한 부분 때문에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더 추가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는 있습니다. 난방버스 그 출입을 살짝 통제하는 거는 경찰이 곧 작전을 시작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앞두고 지금 사전 통제에 들어간 걸 수도 있어. 아 왜냐면 저희 반대편 쪽은 난방버스 앞으로 쫙 다 뺐거든요. 그래요? 예. 가능성이 있네. 그런데 저희는 집회 장소가 딱 정해진 구간 한 구간이다 보니까 다른 구간 너무 멀리 또 해놓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었던 네, 게 한 말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라이브로 한번 요청을 드리게 됐고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맨날 여기 나와서 막 주제 준비해 보면은 대호 씨 공부 좀 더 해오세요. 대호 씨 그럼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네. 또 막상 일을 저질렀는데 사실은 이틀치 비용밖에 제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하지 않고 주말까지는 충분히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놀랐고 두 번째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많은데요. 한 분 한 분 이름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대 더 부를까 말까 하다가도 원래 오뎅바도 새벽에 추운 분들 위해서 하나 좀 추가를 해볼까 하고 다 알아봤는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난방버스 한 3일치 거의 가까운 이틀 3일치 되는 비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신 만큼 뜨거운 응원해 주시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막 응원해 주신 분들도 외국에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이게 내가 진짜 한 번밖에 없는 돈이라면 비싼 것들 이렇게 막막 써도 될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응원해 주신 만큼 절대 작은 것에 욕심내지 않고 꼭 보람차게 잘 마무리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응원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목요일에는 윤석열 잡혀가서 너무 좋다. 그 얘기로 우리 뉴스 좀 꾸며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이거는 나름대로 큰 각오를 한 건데 여러분들께 마지막 선물 영상 하나 준비했고요. 네. 이걸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물로 된 준비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한참 웃었거든요. 자, 예, 보십시오. 자, 김도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에 손잡고 같이 가자 그래. 여러분 귀여워. 자, 여기는 앞으로 통유료 주차장입니다. 무거워. 자식들. 이제 저기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가 아니라 윤석열 대령 지키자로 강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대령 잘 지켜보세요. 네, 오밤중에 뉴스